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못 말하는 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에서부터 아니면 예절 공부를 하면서 한자와 한문을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지만 한자와 한문은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한자와 한문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이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거나 듣게 되죠. 이름을 한문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학교 동아리 한문부, 생활 한문, 한문이 어려워서 신문을 못 읽겠다. 저 간판에 쓰인 한문을 어떻게 읽니? 이런 말을 들어보는데요. 제가 방금 소개드린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한 건 어느 것일까요? 아쉽게도 위에 말한 표시는 전부 잘못된 표현이랍니다.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마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자와 한문은 도대체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자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봐야죠. 고대 중국에서 만들어져 오늘날에도 쓰이고 있는 표의 문자, 언어에서 출토된 기원전 15세기경의 각골 문자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이며 현재 알려져 있는 글자 수는 약 5만에 이르는데 실제로 쓰이는 것은 5천자 정도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사용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문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뭐라고 정의하고 있을까요? 한문은 중국 고전의 문장, 이렇게 간단하게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설명만으로 쉽게 이해가 되질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면서 한자와 한문을 구분해 볼까 합니다. 먼저 한자입니다. 한자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고대 문자로 말 그대로 중국 한나라 글자예요.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등이 있듯이 한나라에도 중국의 여러 나라 중에 하나랍니다. 그런데 한나라는 힘이 워낙 세서 주변 나라에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하는데요. 물론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았고요. 그때 사용한 글자가 바로 한나라의 글자라고 해서 한자라고 불렀대요. 우리나라는 한글이 보편화되기 전까지는 한자로 문화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생활한문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심지어 생활한문 강좌를 한다고까지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한자와 한문을 때로는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자하고 한문은요, 엄연히 다릅니다. 가령 생활 한자다. 그러면 이건 말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 한자 용어로 한자를 제법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문을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한문이라는 말은 사실상 성립될 수가 없는 말이죠. 한자는 글자를 가리키는데요. 한글로 치면 기역, 니은, 디귿 같은 자음, 그리고 아, 에, 이, 오, 우 같은 모음, 이러한 것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글자가 바로 한자랍니다. 영어로 치자면 알파벳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한문은 그러한 글자로서의 한자가 조합이 돼서 문장을 이루고 있을 때 그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한 한문의 예를 들어 한자와 구별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논어 다 아시죠? 논어 첫머리에 보면 학이 시섭지 불력열호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의미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처럼 그 자체가 뜻을 가지고 문장이 되어지는 것은 한문이고요. 이 중에 배울학, 익힐섭,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는 바로 한자인 거죠. 또 학습, 이건 배워서 익히는 일이죠. 학습, 이것은 한국어 속에 쓰이는 한자어휘로서 한자어라고 정의한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나 마냥 한자를 많이 알고 외웠다고 해서 문장으로 구성된 한문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자와 한문은 약간 구별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한문이 문장을 이룬다고 해서 꼭 2글자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1글자이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대답할 때 예 또는 응, 이건 1글자로 되어 있지만 하나의 문장이죠. 그래서 한자는 글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한문은 그러한 글자인 한자가 한자 이상 사용돼서 문장을 이루고 있을 때 그때 가리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산문만이 한문인 것은 아니고요. 시와 같은 운문도 엄연한 한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두보의 시 중에 유명한 구절을 하나 볼까요? 국파산화제 성춘초목심. 이 뜻은 나라가 깨어져도 산화는 남아있고 성에는 봄이랐고 초목이 짙어지네. 자, 이것도 어문이지만 엄연히 한문입니다. 이렇게 한문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500년 전에 공자가 한 말이나 100년 전에 학자가 한 말이나 해독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되죠. 요즘 한문을 가르치는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옛날 시간표와 교과서에 한문이라고 적혀 있지요. 한자 선생님과 한문 선생님, 도대체 어떤 게 맞는 표현일까요? 쉽게 말하면 국어 선생님께 한글 선생님이라 하지 않지요. 영어 선생님께 알파벳 선생님이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한자는 하나의 글자이고 한문은 이 글자를 이용하여 만든 글이라 생각하면 되므로 한문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죠. 한문 책이 천자문처럼 한자 한자씩 적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문 책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한자 하나만 덩그러니 있지는 않아요. 한자로 이루어진 문장 한문이 있답니다. 그렇기에 학교에서 배우는 시간은 한문 시간이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한자를 사용하여 쓴 글, 한문을 배우고 있어요. 우리만의 문자를 만들었으나 아직 한자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대부분이죠. 예를 들면 지금 교실의 분위기는 매우 조용하다. 이 문장에는 한자의 3개가 쓰였으나 읽는 것으로 문장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대부분의 문장이 이렇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우리 국어에 한문이 섞이지 않은 문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지만 한자와 한문은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자와 한문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는 다른 사람 보고 이름을 한문으로 적어봐라 이런 소리는 하지 않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